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성공의 방법들이 쓰여 있는 책들이 먼저가 아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성공의 방법들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고 그 방법들이 쓰여진 책들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을 읽었다 해도 모두 다 성공을 말하지 못하는 세상이다. 왜 그럴까?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성공의 방법들이 대부분 일리가 있고 그 방법들을 온전히 행하기만 한다면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 외에는 그런 책들을 통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그리 많이 볼 수 없었다. 왜일까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읽었을 뿐 제대로 행하지도 행할 수도 없었다. 그 책들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온전한 답이었을 경우에도 그 책 안에 있는 방법들을 길게는 10년을 짧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 그 이유는 내 마음이 무언가에 의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그 어떤 책들에서도 결과를 얻지 못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평생을 답을 찾아 돌아다니다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세상에 좋은 사람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공을 이루는 방법들을 사람들에게 권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다. 그 방법들이 먼저가 아닌데, 저 책들이 먼저가 아닌데, 먼저 그들의 마음 안에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그때부터 그 좋은 방법들이 온전히 행해질 수 있을 텐데, 가장 먼저 그들 자신에게 좋은 방향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하는 생각들이 매번 들고는 한다. 그 성공의 방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해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리에서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그 어떤 성공의 책들을 읽기 전에 해야 하는 첫 번째 방법이다. 내가 잘 살기 위해 찾아낸 이 방법은 나에게 좋은 방향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했다. 내가 20여 년 동안 경험한 결과 그 어떤 성공의 방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무리 좋은 성공의 정답이 주어졌다 하여도 그 방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나는 예전에 어깨가 자주 아파 팔 돌리는 운동을 자주 했었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었다. 학교 다닐 때 무거운 교과서들과 소중한 도시락이 든 책가방을 메고 40분을 넘게 학교까지 걸어 다녔는데 집에 돌아올 때면 내 어깨와 몸은 천근만근이 되어 요즘 타고 다니는 보드를 떠올리고는 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상상한 보드는 일반적인 보드가 아닌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최첨단 보드였다. 지면에서 약간 떠올라 그 위에 올라타고 있으면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것이 나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상상을 하고는 했다. 그만큼 초등학교 때부터 내 몸은 돌덩이를 어깨에 맨 것처럼 하교할 때마다 힘들어 했었다. 그러면서 또다시 드는 생각이 있었다. 나는 12년 동안 학교란 곳을 다녔지만 그곳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는 않다. 그만큼 나는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떠드는 소리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고 내가 12년 동안 어깨에 메고 다닌 그 수많은 책들 안에 담겨진 내용들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쳐다도 안 볼 책들을 가방이 터지도록 채워놓고 12년 동안 어깨에 짊어지고 다녔다. 더 웃긴 것은 영어를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내 귀중한 도시락보다 더 두꺼운 영어 사전을
그 무거운 가방 속에 넣고 다녔는데 한두 번 펼쳐보았을까 싶다. 내 어깨에 벌을 주고 있었나 보다. 그런데 나는 그때 공부란 것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다. 내가 사랑인지도 기억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면 그조차 대답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간이었다. 내 앞날을 꿈꿀 수도 없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내가 공부 따위에 마음을 둘 수가 없었다.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그 무엇을 가르쳐 준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닐 수 없어서 결론은 공부를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내가 머문 그곳이 내가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방향에서 머물러 있어야 무엇인가 배우려는 마음도 품을 수 있고 온 몸부림을 치며 노력하지 않아도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고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물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또한 시시때때로 부족한 것에 마음을 두고 더 많은 것을 바라기도 하고 매 순간 온전함을 느끼지는 않지만 나처럼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은 생각이 가끔씩 들고는 한다. 그리고는 혼자 춤을 추기도 한다. 나는 28년을 나에게 안 좋은 방향에서 살다가 그 후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사와서 살았다.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 후 힘겨운 경험을 해야 했기에 그랬겠지만 또다시 2년의 시간 동안 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사가서 살다가 다시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이사와서 그 뒤로 한 번도 나에게 안 좋은 방향에서 살지 않았다. 30여 년을 안 좋은 방향에서 살아본 나였기에 좋은 방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더더욱 알 수 있었다. 이 지구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한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내 안의 평화와 감사와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인데 내가 큰 선물을 받고 있었다. 내가 10여 년 전부터 이 방향에서 오는 영향력을 알게 되어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재벌들과 그리고 정치인들과 역대 대통령들까지 그들이 살고 있는 방향을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재벌들과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에서 살고 있었고 사업체도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운이었는지 방향의 힘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유난히 편안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자신들에게 좋은 방향에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좋은 방향에서 오는 축복의 시간을 알고 싶다면, 기적을 만드는 사랑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삿짐을 싸서 자신에게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야 한다. 그것부터 시작이다.